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개미 투자자분들, 그리고 미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계신 모든 대한민국의 개미 투자자분들 모두 하루 오늘 수고하셨고, 오늘 최근에 요 몇 주죠. 최근에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특별한 뭐 악재가 있지도 않은데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살이 빠지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 요동이라는 건 큰 등락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 그 미국 나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죠. 물론 뭐 외국의 영향을 미국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는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만큼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미국의 그 경제 여건이나 그리고 정책이나 그리고 트럼프 아저씨의 몇 마디에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힘을 아직까지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가 믿고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투자 회사죠. 증권회사의 연구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연구 성과 토대를 발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망도 내놓고, 그렇다 보면 그 언론사에서 그러한 요점을 공개를 많이 하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공유도 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전망, 그리고 물론 제 전망은 여러분들한테 100%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0%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낼 건 걸러내고, 나름대로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앞으로 그 장기 투자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믿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제 영상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믿고 있는 기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23년까지 시가총액 500조, 그리고 파운드리 점유율 33%까지 가능하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40조, 보통주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리고 보통주하고 다 합치면 뭐 더 올라가겠죠. 우선주하고 합치면 이 부동의 1위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중한 단 한 주라도 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물론 주가가 어느 정도 요동을 치고 떨어진다면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적에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최근에 돈만 있다면 이러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저는 더 투자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그 명절을 앞두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펀다멘탈이나 뭐 최근에 호재가 연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우리 그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보다 보면 삼성전자는 모든 점유율이 100%, 파운드리 100%, 점유율, 그리고 메모리 100%,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분야까지 100%가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간 오를 것이다.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도 좀 의미 있는 댓글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호재가 계속해서 있는데 왜 오르지는 않고 또 떨어지며, 펀더멘탈이 괜찮은데도 왜 이렇게 요동을 칠까? 그거는 신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답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올라간다, 그리고 오를 것이다.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저도 믿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펀다멘털이 깨지고 호재가 없는데 뭘 믿고 삼성전자랑 같이 동업을 할 거면 같이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2023년 시가총액 분명히 갈 수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점유율은 2023년까지 저는 분명히 연구원의 말은 33%까지 충분히 점유율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러한 기술이 있다는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분야, 이 분야에 지금 TSMC하고 점유율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좁히고는 있지만 워낙 그 대만의 TSMC의 그 매출이나 사상 최대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3분기에 지금 대만이 한 53.9%, 그리고 삼성이 17.4% 정도, 오히려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죠. 이거는 저는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500조 원까지도 올라갈 거라는 이 말 자체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이 그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이어서 세 번째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메모리를 뛰어넘고 스마트폰을 분명히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초격차로서 1위를 당연히 지키는 전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 중에서 파운드리 중에서도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어차피 가세가 되겠죠.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 2023년까지는 60조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연평균 7.7% 정도로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믿어봐야죠. 분명히 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초기초 기술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가치 자체만, 파운드리 하나만 가지고 그 가치를 81조 원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근거는 미세공정 기술 경쟁력하고 마이크로 반도체죠, 프로세서, 이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 말 자체가, 미세공정 자체가 향후에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미세공정이 7나노 이하로 분명히 지금 진입을 하면서 파운드리 산업에서 인텔은 완전 탈락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텔은 저는 나가리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리라는 건 경상도에서 경상도 좀 표준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 다른 분들이 제가 너무 그 사투리 쓰는 게 쩐다고 이런 댓글도 보서 저도 마음대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투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텔이 탈락하고 경쟁 구도가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의 2파전으로 완전히 좁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2018년도에 7나노죠, EUV로 지금 그 제품을 생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대만의 TSMC보다 한 발 앞서서 물론 EUV 공정으로 생산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7나노 기존의 불화 아르곤 생산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시발점이 된 게 뭐냐면, 이 3나노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저는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향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만 지켜보시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분명히 결정이 저는 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그 7나노 진입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변화 자체가 극자외선, 여러분 EUV 기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극자외선 그 장비가 있죠. 이 자외선 자체가, 극자외선 공정 활용이 향후 삼성전자의 반도체 미세공정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반도체 업계에서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물론 그 대만의 TSMC의 그 주문량 수주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반사이익으로 IBM이나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받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이 반도체 공정을 뭘 믿고 거기에 수주가 넘쳐 흐른다고 해서 삼성전자한테 맡기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EUV 공정이나 초미세 공정, 그 공정 자체가 대만의 TSMC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 있고, 어쩜 저는 더 기술력이 더 앞서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IBM 7나노 CPU도 생산 수주를 받았고,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상위 제품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한 발 빼지도 않는 거죠. 그게 덤으로 EUV 공정이 향후 미래의 초미세 공정의 핵심 키가 되겠지만, 삼성전자는 그 네덜란드의 ASML사죠. 거기로부터 EUV 공정에 필요한 이 장비를 들여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삼성전자는 그 EUV를 만드는 그 네덜란드의 ASML사의 지분까지 1.5%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그만큼 ASML하고의 그 끈끈한 정이죠. 장비 거래에서 보통 인연을 맺어왔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인연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EUV 자체도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 안정적으로 EUV 장비를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지분 가치까지 상당히 올라갔죠. 이 EUV가 얼마나 중요하다면, 여러분, 이 EUV 장비 한 대를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그 EUV로 인해서 3년에서 4년 정도의 기술 발전 자체도 딜레이까지 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이 EUV 공정 자체가 기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삼성전자가 지금 극자외선 장비죠. 이 EUV 장비 이 보유수 자체는 지금 현재 대만의 TSMC보다 적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대고 대만의 TSMC는 37대인데, 물론 적지만 2021년 내년까지는 한 36대까지 증가가 합니다. 그러면 대만의 TSMC하고 장비 이 생산선 격차까지도 분명히 좁힐 수 있을 것 같고, 5나노 초기에 보통 TSMC와 공정 자체가 분명히 격차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대량으로 지금 5나노 생산을 할 예정이지만, 저는 크게 그런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EUV로 해서 삼성전자의 그 기술 자체가 계속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5나노, 3나노로 갈수록 분명히 대만의 TSMC를 저는 앞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망이지만 물론 이 얘기를 가지고 너는 뭘 알길래 그런 자신 있는 얘기를 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이러한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율 자체도 엄청나게 분명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 장치 GPU죠. 그리고 신제품 자체도 지금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지금 퀄컴의 최신 모바일 칩 AP, 그리고 엑시노스, 삼성의 자랑이죠. 엑시노스 1000까지, 그리고 퀄컴의 5G 모뎀 칩까지 계속해서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매출 자체도 지금 전망치는 19조 9천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 매출 자체도 엄청난 양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믿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고, 최근의 행보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더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르고 나면 왠지 지금 현재 돈을 못 놓은 게 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나노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3년이죠. 보통 2022년까지 생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2023년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 구조를, 기존에 삼성전자가 핀팩 구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자기네들 자체, 우리들 자체 삼성전자가 게이트 올라운드 GA 구조, GA로 해서 지금 생산을 할 예정이고, 대만의 TSMC는 고집을 하고 있죠. 핀팩. 여기서 저는 이게 진짜 갈림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가 2나노의 지금 GAA 이 자체로서 생산을 한다고 발표까지 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GAA 이 공정으로 지금 생산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2나노는 리스크가 많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네들이 발표는 했지만 그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2나노로 간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3나노 삼성전자의 GAA로 3나노가 2나노를 능가할 수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공정으로 갈수록 1나노 가히 그거는 신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그때까지 2023년이죠. 그때까지를 예측을 해보면 한 33%까지는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34%가 아니라 35%까지도 늘어나면 더 좋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믿어왔던 그러한 주가까지 상승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나 삼성 주가를 계속해서 지금 어느 정도 높게 잡아보고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그 실적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상향 조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자체에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향은 얼마든지 실적이 받쳐주고 그 미래가 있다면 분명히 저는 가만히 있어도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2023년까지 시가총액 꼭 500조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파운드리 점유율까지도 덤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형님 누님들 구독자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